지금 또 수업이거든요. 왜 12시 수업이냐면 1시간 때가 좋았는데 1시 때 좋긴 했어요. 맞아요. 자, 펴보시면은 학교 프린트 그대로 구현해냈어요. 증강 형식로 학교 프린트를 그대로 내용 설명 또한 마찬가지로 이걸 바탕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라도 학교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로 언제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냥 자기는 문제 풀겠다 싶으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풀 수 있냐면 35페이지부터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왔어? 네. 자, 그러니까 내용 설명을 할 테니 필요한 것들은 내용을 듣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문제 푸세요. 학교 프린트 문제들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답이 다 달려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어렵지가 않아서. 자,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필요해요. 자, S 표본 공간이라는 겁니다. 표본 공간.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시행을 딱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야. 그러니까 결과물들의 총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의 좋은 집합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러한 뭔가의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동전을 하나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 앞면, 뒷면. 두 개를 던지면은 앞뒤, 뒤앞, 뒤뒤. 이러한 결과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x를 앞면의 개수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은 이 x라는 거는 실제로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h가 여기에 쓱 들어가면 앞면의 개수가 2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ht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확률 변수 x를 뭐 뒷면의 개수라고 그러면은 똑같은 h를 넣더라도 hh 넣었을 때 0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인 즉슨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일종의 함수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표기하기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런 표현 대신에 이런 류의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안에 이 값이 만족하는 확률은 이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이 경우라면 앞면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은 넷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다. 이런 표기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 변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확률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 이상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대부분이 측정값입니다. 혹은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상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거 이외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상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얘가 갖는 값들이
유한하거나 또는 무한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는 거 있죠? 그 경우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떠한 값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방법도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서메이션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시그마로 접근한다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확률 변수 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이산확률 변수인데 이산확률 변수가 어떤 것이며 또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 한 장 넘겨보시면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학교 프린트 기반으로 내용 설명을 쭉 해 나갈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거기 6페이지에 기본적인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옛날 얘기를 끌고 와야 돼. 언제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계급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도수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계급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시험 성적이다. 그럼 0, 물결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상, 미만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도수들을 F1, F2 뭐 이렇게 적고 이 도수의 총합 라자의 값이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표를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면은 이 n명 중에 한 명을 택했는데 그게 0점 이상 10점 미만일 확률 하면은 결국에 n분의 f1이 되는 거야. 이게 확률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했었죠. 평균 같은 경우는 계급 값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었는데 계급 값은 얘하고의 평균 값이 5. 그래서 그 계급 값과 도수들을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이제 이걸 확률 개념으로 가져가면서 x1, p1, xn, pn 이렇게 되면서 평균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계에서는 평균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써? 기대값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E of x 기대값 우리가 대표값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이 분산은 이제는 시그마 제곱 대신에 보통 이제 V of x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하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은 분산은 우리가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어떻게 정의를 해줄 수 있냐? E of 뭐에? 이거의 기대값이죠. 각각의 값에서 평균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까지 다 할 건데 이렇게 찢어주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때 m하고 E of x 이 두 개의 값은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정리해주면은 요와 같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정말 흔하게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달아주려는 걸 모르겠다. 와, 맞춰야지. 여기 냉장고 소리였네. 언젠간. 자, 요렇게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우리가 얘도 알아야 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분산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구한다라는 거. 자, 그걸 바탕으로 뭐 문제들을 풀어볼지는 않을 거예요. 예제나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푸는 거 자체가 약간의 시간 낭비? 네. 혹시나 풀어볼 사람들은 거기 다 얘기했지만 이제 풀이가 다 밑에 달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메인은 결국에 두 개의 토픽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포화송이고 하나는 확률 변수의 독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니까 나머지들은 살살 얘기하면서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확률 변수의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요거는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일 때 대부분 이 정의를 이용하시면 돼요. 즉, 얘를 보이고 싶으면은 AK 더하기 B 더하기 PK 시그마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시그마 AK PK랑 시그마 B PK 이렇게 되면서 A가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 곱하기 PK가 기대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B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요와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어떠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식이 여기에 툭 하고 나오면은 얘는 어떻게 연산을 해라. K x가 k가 될 확률 n은 뭐 1부터 n이든 뭐 그때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요렇게 연산을 해라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x에 대한 어떤 함수식이 나오더라도 이와 같이 연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쑥쑥쑥쑥 넘어갈 수 있는 게 결국 이러한 얘기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할 때 이와 같이 해주면 되는데 그럼 얘를 따로 정의를 하지 말고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대값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쭉쭉쭉쭉 같이 봐주면 돼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얘 같은 경우는 요 분산 x 자리에 얘를 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대값 ax 플러스 b에서 뭘 빼주냐면 얘의 평균, 얘의 기대값. 얘의 기대값은 방금 전에 여기서 봤죠? a e of x 플러스 b. 그럼 얘를 빼준다라는 건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거의 제곱의 기대값이란 말이야. 따라서 다시 정리를 좀 해주면요. a가 이렇게 끄집어내지고 x-2 of x의 제곱 이와 같이 되니까 얘는 상수라서 앞으로 나오고 요와 같이 되니 결국에 이게 요렇게 되더라. 그래서 분산은 a가 앞으로 나오면서 제곱. 이런 유도 과정은 예제에 다 있어서 마찬가지로 예제에 정답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페이지에 보시면은 x는 m에 대해서 대칭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선생님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요거는 뭐 애써 이대로 서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거는 절대로 학교 시험으로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 표현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n을 홀수냐 짝수냐로 나눠야 되고 뭐 m이라는 값이 평균이 된다고 해서 꼭 그거를 갖는 확률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확률 변수 값이 m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는 표현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한 얘기들이 12페이지에 예제 3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자기 손으로 한번 다 해볼 줄 알면 되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후에 정규 분포하면서 되게 많이 할 건데 표준화라는 거죠. 스탠더라이제이션? 예, 스탠더라이제이션. 자, 근데 표준화라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보려고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 너희들이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수능 있죠? 수능. 싫어서. 자,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본다라 그러면은 표준화 작업이라는 게 실제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걸 보고 누구는 이걸 본단 말이야. 누구는 A 과목을 보고 누구는 B 과목을 봐. 이거에 몰린 학생들의 분포가 다르고 이거에 몰린 학생들의 분포가 다르며 여기에 시험 난이도와 이 시험 난이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뭔가 잘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하려면은 이걸 봤다라고 해서 어떻고 이걸 봤다라고 해서 어떻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잘 세워서 그거에 맞게끔 점수를 재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게 표준화 작업이에요. 그럼 너네들이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본 게 원점수, 표준점수 이런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또 토익.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종종 있죠. 몇 개 틀렸는데 만점이네? 뭐 이런 거. 그죠? 몇 개 틀렸는데도 만점이 나와요. 왜? 시험 본 사람들의 이런 분포를 만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점수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 필리핀 같은 경우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원점수로 하는 나라들도 좀 있어요. 토익 딴 나라 가고 싶다고. 토익 원점. 네. 그게 진짜 그렇게. 내가 그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가. 그래서 필리핀 토익이라고 해서 매주 2번씩 본다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4번 보고 와요. 그 중에 웬만하면 커트라인 넘어. 소주영은 아니면 모르겠어. 4번만 일주일. 그래서 원점수로 하는 거라 더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상확률 변수의 기본 개념,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었다면, 자, 이러한 이상확률 변수라는 그러한 아이들의 확률 분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양한 형태라는 게 상황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는 확률이 이렇게 분포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확률이 이렇게 분포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흔히 많이 사용되는 이런 상황은 이 분포,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확률이 분포되더라. 그런 것들을 명명해 놓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항 분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확률 분포에는 그 밖에도 혹시 너희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비보건 추출, 공이 n개 있는데 그 중에 흰 공이 n1개, 검은 공이 n2개, 이 중에서 n개를 꺼냈는데 그 중에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놨을 때 x의 확률 분포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x는 k 확률은 구해보면은 라지 n개 중에서 스몰 n개를 꺼냈는데 흰 공 라지 n1개 중에
K개가 나오고 N2개 중에 N-K개가 나왔다. 뭐 이렇게 확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상황에 맞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확률 분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초기하 분포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값들을 이 괄호 안에 넣고 이 분포 이름의 앞대가리를 따가지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확률 변수 x는 초기화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는 이거는 무슨 분포야, 이거는 무슨 분포야 라는 게 매칭이 되게끔 우리가 배워보면 너무 좋은데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않고 어떤 것들만 배운다? 일부만 배운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그런 경우들은 그냥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올 때까지 던진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너무 식상한 표현이긴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미 무슨 분포라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기억이 맞다면 이게 기하 분포예요. 얘는 초기화 분포인데 얘는 기하 분포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짓느냐라고 물으면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하이퍼 지오메트리, 얘는 그냥 지오메트리. 그래서 기하 분포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발생할 확률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하 확률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방금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6분의 1에 6분의 5에 생각해봐. K번 던졌더니 1이 나왔어. 그럼 그 전까지는 요거라는 얘기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해서 기대값을 구하면 뭐가 될 것으로 예측이 돼?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얘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너희들이 해보면은 뭐가 필요해? 몇 급수가 필요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항분포 꼴랑 배우는 거야. 그게 꼬아서 배우는 거. 자, 그러면 이항분포를 배우기 전에 이항분포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이 필요해? 베르누이. 자,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필요해.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거는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결과값은 성공과 실패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의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성공 아니면 실패. 성공할 확률 P, 실패할 확률 1-P. 이때 X를 성공 횟수로 잡으면 X는 베르누이 분포를 띠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분포의 기대값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심플하게 x가 0이 될 확률은 1-p인 거고 x가 1이 될 확률은 p인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기대값을 구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니까 p가 되죠. 분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2of x제곱 마이너스 2of x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자, 보세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그럼 p 얘는 p 제곱 p 1-p 그게 바로 pq 이렇게 된다고. 자, 이러한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했을 때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을 때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다시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했을 때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x를 이와 같은 세팅을 해보자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각각 xi는 뭐고
i번째 시행했을 때 성공 횟수. 자, 그럼 얘는 전부 다 방금 전에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는 P고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에서 따라옵니다. X가 K가 될 확률은 P의 K제곱 1-P의 M-K제곱 앞에 N 컴비네이션 K. 그쵸? 지난주에 했던 독립시행이 그대로 따라온다고. 저걸 바탕으로 뭘 구해보자. 기대값을 구해보자. 저걸 바탕으로 이제 기대값을 구해보면 이거고 X는 K 곱하기 N 컴비네이션 K의 P의 K제곱 1-P의 M-K제곱에 시그마 K는 0부터 N인데 0일 땐 0이니까 1부터 N이라고 바꿔주고, 자, 앞에서 이항 정리할 때도 했던 거지만 이 부분이 스무스하게 N 곱하기 M-L 컴비네이션 K-1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P는 K제곱인데 여기가 K-1이니까 맞춰주려고 K-1을 P 하나 남은 거는 여기 앞으로 빼주고, 그러고 나서 1-P의 M-K제곱은 조금 디테일을 가미하자면 M-1 K-1이 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을 하고 나니 이 부분은 앞으로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시그마 취해보니 P 더하기 1-P의 M-1승, 즉 1이더라. 그래서 MP.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X를 이렇게 놓을 수 있더라. 그럼 이거 다 찢어도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다 P다. 그래서 MP.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기대값 같은 경우는 유도해보라고 시험 문제로 낼 수 있겠어요? 못 내. 자, 그럼 분산은 어떨까? 분산은 이거라고 얘기했고 얘는 찢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변형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만 더 해보면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얘네들 전부 다 지금 N, M-1 P제곱 플러스 MP 이렇게 해서 쭉 해보면은 MP 1-P 즉 MPQ 요게 분산이 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할 얘기 중에 아까 확률 변수에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분산이 싹 다 PQ야. 아니 기대값에서도 이렇게 할 줄 알면은 분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해주면 너무 좋겠죠. 자, 이게 가능한 경우는 왔어? 이게 가능한 경우는 언제만? 각각의 xi, xj가 서로 독립일 때만. 근데 확률변수의 서로 독립인 경우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겠다고요. 와, 30분 동안 박사님 들어가고 싶어. 자, 마찬가지로 이항분포를 이용한 평균과 분산 관련된 문제들은 뭐 그냥 보면 답 나오죠. 쭉 이렇게
넘겨보면 네 1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9페이지 문제 15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식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 1번씩 보면은 시그마 K는 0부터 100까지 K 곱하기 100 컨비네이션 K의 뒤에 식을 4분의 3의 100 K제곱과 4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K인데 4분의 1의 K제곱이네. 아하 오케이. 자 얘는 분명히 기대값은 기대값인데 x가 어떤 분포를 띠느냐 바이노미얼 n값은 100이고 p값이 4분의 1인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MP에서 이렇게 쉽게 구해지겠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2 of x제곱이니까 분산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학원에 정수기가 없어서 자,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 설명을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분포에 혹시나 이런 것도 있다. 아까 한 번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게 기하 분포라 그랬지? 그러면은 R번 성공할 때까지 하면은 그런 걸 음의 이항 분포라고 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무슨 분포라고 다 나와 있어요. 자, 일부러 조금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복습한다 생각하고 빠르게 설명을 했고요. 우리 방학 때도 한 번 언급했었던 그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성. 자, 포화성 분포. 어떤 하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특정 구간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횟수 이런 거 어쨌든 너희는 혹시 그런 거 데이터들 사이트 같은 데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 디테일하게 분류가 잘 돼 있어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가 정보를 어디나 너네 안 그래도 크롤링 1학기 때 하지 않았어요? 잠깐 니네가 아니구나. 1학년들이 했구나. 네, 크롤링 네, 1학년들이 지난번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고사 전에 학교에서 했다고? 학교에서 시켜서 했다 그러더라고. 크롤링이 어떤 나도 잘은 모르는데 뭐야? 큰 데이터를 좀 정리하는 거.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이 하루에 수십 건씩 발생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물론 서울에서 부산 전체를 잡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정 일부 구간만 잡았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횟수의 교통사고가 나진 않을 거야. 그러면은 딱 뭐 1km면 1km 이렇게 잡았더니 그 구간에 평균적으로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이제 모수라고 해가지고 람다를 보통 사용하는데 2건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날도 이제 요거를 관리하는 어떤 뭐 경찰, 교통경찰이라든가 누가 이제 딱 출근하면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근데 생각해봤는데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이 이 포화성 분포라는 걸 모를 때 이미 알아버려서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모를 때 한번 생각해봐. 이런 상황이 있는데 평균은 알겠는데 사건이 한 건 발생할 확률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허우적인 거야.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과거의 사람들도 했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포화성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하루면 하루, 아니면 뭐 반나절, 아니면 1시간 이러한 하나의 시간 간격을 잘게 쪼갭니다.
실제로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라 그러면은 그 사건들이 절대 한 구역에서 두 번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게 쪼개요. 잘게. 그래서 n등분을 해버려요. n등분. 그러면은 n등분을 했을 때 여기에 평균적으로 람다 번 발생한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느 하나의 구역을 잡았을 때 이 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n분의 람다인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확률 P로 바꿔서 이항분모처럼 생각하는 거야. 자, 사건이 K번 발생할 확률은 원래 n 컨비네이션 K의 P의 K제곱 1-P의 K, n-K제곱이었던 걸 P 대신에 여기서 n분의 람다를 가져오는 겁니다. n분의 람다의 K제곱 1-n분의 람다의 n-K제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K는 n팩, n-K팩, K팩, 람다의 K제곱, n의 K제곱. 자, 여기에서 버릴 거 버리는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건, 이런 상황이라면 야, 하루에 겨우 한 건, 두 건 발생하는 곳에서 내가 궁금한 게 100건씩 발생할 확률이 궁금하겠어요? 절대 아니란 말이야. K가 엄청 큰 값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궁금해. 왜? 누가 야, 오늘 한 100건쯤 발생할 확률이 뭐냐? 그러면 자신있게 뭐라고 대답하면 돼? 0이야. 이러면 되죠. 실제로 포화성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분포를 표현해보면,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러한 형태를 띄어요. 람다 주변에서나 약간의 확률이 존재하지 그 이외에는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을 갖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관심 갖는 K값은 상당히 작은 유한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게 쪼개기 때문에 N은 엄청 큰 값이에요. 자, 요 상황 속에서 n-K팩을 약분하고 나면 n-1, n-K 플러스 1까지 남고 여기에 n의 K제곱을 소환합니다. n을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K팩과 람다의 K제곱,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이런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만큼은 전부 다 1이 될 거고, 얘네들은 n하고 무관하게 남아있을 거고, 이 친구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무리수 2, 이게 마이너스 n분의 람다? 그래, 너는 이게 와야 돼. 그런데 얘가 와 있네.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n분의 람다의 n-k를 이렇게 붙여주죠. 오케이.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얘가 뭐로 간다? k팩분의 람다의 k제곱에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자, 이게 포화성분포의 확률 질량함수가 되는 거예요. 포화성분포는 이것만 기억하면은 끝이에요. 끝.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확률 질량함수라는 거는 시그마, 즉 시그마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K팩분의 람다의 K제곱에 2의 마이너스 람다는 뭐다? 1이다. 확률의 총합이니까. 왜 이걸 해보느냐? 얘를 알아야 뭘 할 줄 아느냐? 이 포화성분포의 기대값이라는 걸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포화성분포 기대값. 요 확률에다가 K를 곱해서 전부 다 0부터 할 필요 없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러면은 기대값이 될 거야. 그럼 누가 봐도 K하고 K팩, KK. 자, 그럼 얘만 K-3야? 나도 K-3 해야 돼. 그래서 람다 하나를 앞으로 끄집어내죠. 어머,
얘 총합은 1이야. 그래서 람다가 남아요. 그 기대값이 람다야. 자, 이게 왜 1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확률의 총합이 1이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못 대답해. 쌤, 이걸 수학적으로 얘가 1인 걸 보일 수는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뭐가 필요해? 그렇죠. 테일러 노스가 필요해요. 테일러. 나중에 캘큘러스 할 때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전혀 필요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얘도 이렇게 주면 또 람다 제곱이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v of x는 이거니까 그래서 분산도 람다입니다. 그래서 포함 분포는 기대값이나 분산이 모두 다 람다가 되는 이러한 분포예요.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그런다고? 모수라고 해요. 모수. 이 모자가 어미 모자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람다의 성이 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이게 허전해서. 지우. 야, 시우 12 수업이라 피곤해. 자, 요렇게 하면 포화성분포 얘기가 된 건데, 말로 설명한 게 다가 아니고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문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보는지 학교 예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거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에 예제 7번 보면은 제가 여기 있는 예제들은 따로 풀이는 안 적어놨어요. 굳이 적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자, 오타가 하나도 없을 확률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람다가 1이고 확률 질량함수가 요렇다. 그럼 람다가 1이고 K가 0일 때의 확률인 거야. 람다하고 K에다가 저것만 집어넣으면 끝나. 즉 1의 0승 0패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승 요렇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오타가 하나도 없을 확률은. 자, 그렇다면은 5개의 오타가 있을 확률 람다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12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같이 해볼 거예요. 보면은 19번 가지고 학교에서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고. 자, 50권의 책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라고 합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50권에서 평균적으로 한 권이야. 근데 난 몇 권을 따지고 싶어? 100권을 가지고 따지고 싶어. 그러면은 100권을 가지고 따질 때에는 람다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일주일 사이에 많이 공부했어? 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정리 꼭 해달라고. 자,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x가 3이 될 확률을 구해주면 50건 중에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는 확률이 50분의 1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100권 중에 3권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항분포로 따졌을 때는 x가 3일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포화송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주면은 람다가 2고 k가 3인 경우야. 따라서 k패 97 아니에요? 97. 쏘리. 자, 람다가 2라 그랬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람다 2의
마이너스 제곱 이와 같이 심플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는 3, 2분의 4 맞나요? 3, 2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실제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약 0.182 정도 나오고 얘가 0.180 정도 나와요. 그럼 이 정도 차이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계라는 것만큼은 수학에서 상도도 안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라는 게 보면은 어떤 거냐면 10년, 20년 후에는 이걸 어떻게 배우고 있을지 몰라. 왜냐하면 그때 필요한 대로 배울 거거든요. 과거에 200년, 30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다고 해보자.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뚝딱뚝딱 두들겨서 10초 만에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냐? 아니라.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나올까?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일 바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연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 파트만큼은 정말 앞으로 변할 겁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변할 게 없는데 자, 요런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포화성 분포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 그래 봐야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번 모르겠어요. 몇 번? 2번, 8번. 아 8번에 2번?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8번에 1번은 방금 했잖아. 자 8번에 x1, x2가 둘 다 포화성 분포를 따라요.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는 표현이 이렇게 앞에는 대문자인데 뒤에는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 대문자로 쓰기도 해요. 뭐 그거는 이제 표기 방법 둘 중에 어떤 거에 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면 학교 수업 시간에 아예 이런 표기 자체를 안 했다라고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x1 더하기 x2라는 거를 새로운 확률변수 x라고 잡았을 때 얘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띠는지 궁금해. 그럼 뭘 가지고 보여야 돼? 얘의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가 k가 될 확률은 얘가 0k, 1k-1, k0 모든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즉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에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이게 확률 변수의 독립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x1, x2가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독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독립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거는 확률 질량함수 정의에 따라서 자, 람다 i k-i i팩 네, 람다의 i 제곱 이게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얘는 k-i팩 람다의 k-i 제곱 이게 마이너스 람다죠. 얘하고 얘에서 이 분모를 보는 순간 뭐를
곱하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져? K팩을 곱해주고 싶죠? 그래서 K팩, I팩, K-I팩, K 콤비네이션 I. 그 다음에 람다의 K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람다. 그 다음에 분모의 K팩. 이렇게. 그래 놓고 I는 0부터 K까지 해주면 얘는 I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그게 바로 2의 K제곱. 얘랑 합쳐주면 2람다의 K제곱이 됩니다. 밑에는 K팩이 되고 위에는 2의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X는 뭘 따른다? 소화소 2람다를 따른다. 이 정도예요. 할 수 있는 정도. 저 말고는 소화소 공부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 그러면 여기 학교 예제 문제나 아니면 거기 왼쪽에 있는 문제들 이 정도 수준이 다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몇 시예요? 57분? 딱 좋아. 시간 쉬었다. 네. 제발 DRX 제발 힘을 내. 제발. 네.